장염, 방광염, 관절염처럼 끝이 염자로 끝나는 질병은 모두 염증 때문에 생긴 염증성 질환인데요. 요즘은 염증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비만이나 치매, 우울증, 유방암, 간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질환도 모두 그 뿌리가 염증에 있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암마저도 염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반응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세포를 변성시키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잘 만들게 됩니다. 또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체 각 부위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되는 염증만 잘 다스리고 관리해도 병을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였을 때 알아채고 꺼트리면은 절대로 큰 불이 번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어렵고 힘든 병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염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 같은 그런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요. 이를 의학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입니다. 염증이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또 파괴된 조직이나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을 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시점에서 멈춰야 하는데 만성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성염증이 바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일종의 몸속의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성염증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일이 커지기 전까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CRP는 염증이 생겼을 때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속에 증가하는 단백질이에요. ESR도 혈액 속의 염증 지표인데요. CRP도 또 ESR도 염증이 어떤 수준인지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쌓이지 않게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평소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자각 증상을 잘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성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요, 잦은 감염입니다. 단순히 감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대상포진에 걸린다든지 입술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포진이 생긴다든지 눈의 다래끼도 보통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이렇게 다래끼가 자주 올라온다든지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에 걸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내 몸에 만성염증이 계속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인데요. 딱 여기라고 짚어내기가 어려운 좀 애매한 통증이 많아요. 가장 가벼운 단계에서는 등에 담이 잘 결린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잘 생기는 것에서부터 심하게는 진통제를 먹어야 할 만큼의 어떤 이유 없는 두통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종인데요. 염증이 누적이 되면은 체액을 탁하게 하고 수분 대사를 방해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열인데요. 감기도 아닌데 으슬으슬 추운 미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몸속에 만성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와 수면장애가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신호로는 갑자기 생긴 알레르기인데요. 원래 뭐든지 잘 먹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사과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두드러기가 자주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염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신경성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과민해져서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유 없는 어지럼증, 또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마치 안개가 끼인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증상,
또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감,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경성 소화불량 같은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은 그런 질환들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만성염증의 신호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제가 이분께 뭐라고 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과로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 기능은 떨어져도 염증이 생기지만 과해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는 힘이 있어야 염증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애를 써서 과로를 하게 되면 이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 과하게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과로를 하면 과로한 만큼 쉬어져야 면역 조절력이 회복이 되고 염증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데 만약 내장 지방이 과하게 쌓여 있다면 먼저 뱃살부터 빼십시오. 예전에는 복부 지방을 쓰고 남은 칼로리를 그냥 저장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장 지방 그 자체에서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찐다는 것은 곧 염증성 체질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내장지방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이 계속 분비되면은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해서 당뇨를 유발하고요. 또 혈류를 타고 이 물질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미세 염증을 생기게 하고 이유 없이 두통이나 통증이 생기는 것 같은 제가 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몸에서 만성 염증이 쌓일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넘쳐서 염증에 시달리게 하는 것 세 번째는요, 과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염증을 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인데요. 과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고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염증 제어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염증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증상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다가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잘 관리해서 암이나 파킨슨,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뇌경색 같은 더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